조계종 원로회의를 이끌 새 의장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자광 스님은 출가자 급감 등 불교계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 차기 주지에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이 산종총회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 1급 승가고시가 87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이 응시한 가운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충남 고령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육 분야 비대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한국 불교계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출제가자 인재 양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유럽 교육 시장에 불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를 이끌 새로운 의장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자광 스님은 출가자 급감이 종단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종단 원로들은 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를 이끌 새 의장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자광 스님은 1968년 동국대를 인도철학과 종비생 1기로 졸업한 뒤 93년 국방부 군종실장에 취임해 군승 정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내고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재임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호계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역임했습니다. 평생 포교와 인재 양성에 주력했던 자광 스님은 원로의장으로서의 첫 일성으로 출가자 급감 등 종단 현안에 원로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가자 급감 문제는 우리 종단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요. 또 다소 신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종단 총무원장이나 또는 종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로 임원들도 여기에 마음도 합치고 할 수 있는 일은 행동으로 실제 옮겨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광 스님과 함께할 의장단으로 수석 부의장에는 보선 스님이, 차석 부의장에는 도우 스님이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해자, 진허, 장윤, 정인, 영환, 지정, 영배 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 전형과 정윤, 해안, 진광, 용운, 성월, 보선 스님의 명사법계 특별 전형도 통과됐습니다. 직지사 법등 스님과 선운사 동명 스님은 새 원로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원로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종상 스님과 정효 스님의 의원 선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비구 종상 회 1위는 원로회의 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종원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 등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회의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법전에 맹세합니다. 상월교사 회주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호산 스님을 통해 인도순례 원만회양을 성원해준 원로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종단 직영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현황 보고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오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등을 알렸습니다. 약 13억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주셔서 현금 2억을 처음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뚜리키의 그 가건물을 지금 100동 정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이제 물품이라든가 현금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11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성금은 약 한 5억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정 금액도 있습니다. 전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며 원로 대종사들의 덕화에 힘입어 무사히 소임을 마치게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원 스님과 전 수석 부의장 성우 스님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 기구가 새로운 의장단 체제를 갖추면서 현재 공석인 용주사 등의 원로위원 선출 논의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는 차기 주지의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전법 포교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불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주요 사찰인 화성 용주사 새 주지에 전 안양 삼막사 주지 성효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용주사는 어제 관음전에서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선거인단 208명 중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효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투표 절차 없이 개회와 함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금일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자에 성효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 직후 3배 예를 올린 성효 스님은 대중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용주사를 효행도량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또 어른 스님들 비롯해서 효행 사찰의 근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전임 스님들의 어떤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특히 스님은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전법이라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불교의 위기를 극복해 종단 발전과 미래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적 큰 틀에서 용주사의 어떤 역할은 효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의 어떤 인류 또는 인간 존중의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삶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용주사를 이끈 성법 스님은 평화롭게 새 주지가 선출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교구 안정과 문중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두루두루 경험과 많은 걸 쌓으셔서 아마 앞으로 우리 이 교구 본사 주지신 교구장 스님으로서 역할을 아마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협조도 할 것이고. 주지에 당선된 성효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1982년 10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87년 9월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또 총무원 후보부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제14대에서 16대 중앙종회 의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제23교구 본사 제주관음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13분 만에 여법하게 마무리된 용주사 산중총회에서 성효 스님은 당선증을 받으며 차기 주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1급 승가고시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시험에는 승납 25년 이상 된 비구 64명, 비구니 23명 등 총 87명의 스님이 응시했고 사전 제출한 종단 발전 방안 제안서 평가와 함께 면접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1급 승가고시 합격자 발표는 오늘 조계종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합니다. 합격자는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를 받게 되는데
이 법계는 종단의 중진이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위치로 교구본사 주지 소임 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종덕과 현덕법계의 품서식은 다음 달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홍성주지협의회 회장 경보스님이 어제 홍성군청을 방문해 이용록 홍성군수에게 산불 재난 위로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덕사와 홍성주지협은 이번 홍성군 산불을 진화하는 데 대종스님들이 다 함께 나섰으며 피해 주민과 산불 진화 봉사자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한 데 이어 다시 위로금을 전하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특히 국가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인 칠교구 말사 고산사 인근 산불을 진화하는 데 노력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산사 같은 데 특히 보물이 있는 그런 곳에 참 많은 공무원들께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우리 그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보물의 그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군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느꼈고요. 이용록 홍성군수도 불교계의 도움과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충남 보령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30년가량 청소년 교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의 원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보령시 12,000여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두 기관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동이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 청소년 포교에 30년을 몸바친 정훈 스님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보령시 한국청소년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동은 지상 3층 건물에 청소년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이곳에서 마음껏 울고 웃고 자기 개발을 위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여 년 수건 사업이었던 증축동은 958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마무리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번에 정식 개관식을 갖게 됐습니다. 내빈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발전과 청소년들의 힘찬 미래를 함께 염원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일은 그 어떤 정책이나 사업보다도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관식에는 정훈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김동일 보령시장,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표해 충청남도 꿈드림 청소년 지원단 부대표 강혜은 양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기쁩니다. 앞으로 저희도 좋은 공간에서 더 좋은 꿈의 미래를 꾸고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는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빈과 참석자들은 개관식 후 사무실과 회의실, 전화심리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여성불자 신행단체인 부산 영꽃모임이 동국대학교 인재불사를 위해 정성을 보탰습니다. 이정옥 영꽃모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 5명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국대 건학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사장 동관 스님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부산 영꽃모임의 기금은 향후 2기 동국 건학 장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기부자 5명은 삶의 회양의 의미를 담아 사후 49제 사용할 비용도 포함해 전달했습니다. 이정옥 회장은 부처님과 스님들의 그늘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나비 효과라고 해서 5분의 작은 마음이 크게 이뤄졌고 또 큰 것이 더 큰 메아리로 좋은 인연의 고리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선행보시 공덕을 찬탄하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공덕이 모여 동국대 공덕의 탑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인 대전 식장산 고산사가 경내 약사전에서 약사열애불 원불 조성을 회항하고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고산사는 영천암 주지 승일 스님 증명하에 갑사 주지 탕공 스님과 신안사 주지 맥산 스님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불 점안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약사전에 새롭게 모셔진 약사열애불 원불상은 불모 이재윤 작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했으며 법회 동참한 불자들은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약사열애불 12대원을 발언했습니다. 고산사 주지 규봉 스님은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병고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발언한다며 신도들 동참 속에 108분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광주 서구와 전남 2곳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어제 광주 서구 금호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성군청, 여수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방역물품과 생활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가 전달한 물품은 덴탈마스크 30만 장과 습기 제거제 2만 5천 개, 주방세제 1,500개, 손소독제 3,000개 등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천태종 사찰인 광주 금광사와 보성 흥교사, 여수 장덕사가 후원했으며 물품은 해당 지역 어린이와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육 분야 비대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한국 불교계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출제가자 인재 양성이 화두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유럽 교육 시장에 불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에듀테크 박람회와 교수와 교재 없는 교육과정에도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을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박람회장은 올해 세계 150개국 600개 이상의 기업에서 3만 명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통의 교육 콘텐츠들은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구현됐습니다.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cross the globe are concerned with how they help every student catch up, keep up and get ahead and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be employed in the future. As classrooms become more diverse and complex, teachers need more tools to help build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s. And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re concerned about well-being. And technology helps address all of those at scale. 올 초 디지털 대전환을 선포한 한국의 교육부도 영국 교육부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디지털 교육을 전환하는 겁니다. 디지털 교육으로. 그래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담아서 정부 정책으로 지난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I was very struck by your words of welcome and hearing of your plans in Korea. I think we share many areas an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d I would like to commend you on the leadership that you and your country and government have shown in terms of moving forward digital transformation in education. 첨단 디지털 기술은 급격한 교육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 교사, 가르치는 면, 배우는 면, 이 동시에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한다든지 자살 폭력 같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도입하면서 새로운 교수 학습 기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역시 디지털 기술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교재도 학습 기간도 없이 컴퓨터 언어를 기반한 과제 수행 방식으로 취업 100%의 디지털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누구도 무엇을 하라고 떠밀지 않고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찾아내고 직접 끄집어내가지고 학습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출가자와 신도수 감소,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국 불교계. 사찰 운영부터 출제가자, 교육과 포교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적극적인 변화가 한국 불교 중흥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봄빛으로 물든 부산 금강사에서 차인들의 축제 부산 차박골 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부산 차박골 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틀간 금강사 경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통차와 홍차, 중국차 등 각종 차를 시음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의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차수 공양에 이어 헌다복을 입은 108인의 차인이 백화만발 다래제를 봉행하며 전통 차 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금강사 회주 혜성스님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오봉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오봉사는 경내 공양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또 웰니스 병원, 아리소 봉사단과 함께 레크레이션과 건강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봉사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공양과 의료 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